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드림캐쳐의 신곡 본보야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곡과 이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림캐쳐는 2017년에 데뷔한 걸그룹인데요. 메탈 음악을 기반으로 K-팝을 하는 컨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달샤벳을 제작했던 회사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원래 밍스라는 5인조 걸그룹이 있었거든요. 아마 달샤벳과 거의 비슷했던 느낌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 팀이 멤버 그대로 있으면서 5명 있으면서 거기에 2명을 추가해서 이 드림캐쳐라는 팀으로 재데뷔를 시킨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멤버들은 곧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든 멤버가 회사랑 재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멤버들의 나이가 많죠? 10년이나 됐으니까. 최연장자가 94년생이고요. 멤버 중에 한 명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 곡 들어보면은 드림캐쳐가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록 느낌의 약간 뽕삘이 추가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뽕삘? 약간 성인 음악의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안무에서도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멜로디에서도. 해외에서는 드림캐쳐가 메탈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점차 사운드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연장선이 보이는 럭 사운드가 받쳐주고 있는 곡이에요. 저는 최근 싱글들 중에서는 잘 나온 곡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림캐쳐가 좀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는 이 장르 때문에 인지도가 낮긴 해요. 근데 이 장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일본에서도 아직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메탈 아이돌 장르를 일본이 유럽의 시장을 개척해 놨는데 그 시장에서 봤을 때 드림캐쳐가 실력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니까 유럽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잘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메탈 사운드를 강하게 이제 진행했던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더 마니악하게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 팀이 메탈 씬에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활동 기간에 대한 장점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멤버들이 이제 최연장자가 30이 되고 점차 이제 30대로 접어들겠지만 이게 아이돌 시장에서는 활동 후반기, 사실상 이제 팬덤들이 새로 붙지 않는 나이대로 들어가는데 메탈 씬에서는 이게 한창 활동하는 아예 전성기 시대가 나오는 나이거든요. 이 팀도 안무가 있기 때문에 막 기존 메탈 밴드처럼 40대 50대 막 그렇게 계속 지금 컨셉으로 활동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전성기를 노릴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거기에 전혀 다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K-팝 아이돌과 경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 아이돌 씬, 돌씬에서는 뭐 팬덤끼리는 티격태격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K-팝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되는 팀이고요. 이런 팀들이 잘 되면 이 회사도 그렇고 K-팝 자체가 더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이 팀의 장점은 메탈 음악을 소화하는 멤버들의 실력도 있고요. 좋은 곡의 완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A&R도 제가 봐서 대충 만들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팀명인 드림캐쳐의 의미처럼 멤버들이 사람들의 꿈에 들어가서 악몽을 꾸면은 그 악몽을 꾸는 그 원인을 제거해준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이야기도 잘 진행을 하는 팀이거든요. K-팝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팬덤을 끌어모으는 요소들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팬덤들이 요구하는 그 음악적 방향도 잘 읽는 편인 거죠. 이 회사 대표가 매니아 시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건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의 제작자라면은 이런 매니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포인트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력도 좋고 이 장르가 인기가 많은 일본 시장에서는 왜 아직 인기가 많지 않은 것일까? 그거는 아직은 어쨌든 마케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은 돈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사는 둘 다 약한 상태에서 지금 자력으로 현재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한국과 일본에서는 마케팅을 막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여기 대표님이 예전에 엑스제팬과 막 일을 했던 인연이 있지만 그게 워낙 오래전이고 현재 일본에서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드림캐쳐가 일본에서는 그 포니캐년이라는 그 레이블과 유통계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은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큰 회사가 아니고 우리 케이팝 아이돌들이 일본에 진출할 때 이렇게 레이블 계약을 해도 일본 회사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소속사가 일본에 데려갔을 때 그런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밴드 시장에서도 좀 밑바닥부터 좀 활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전에 드림캐쳐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이 팀의 음악에 대한 해석이나 차별점? 장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드림캐쳐에 좀 알려진 타이틀곡들만 들었을 때는 밴드 아이돌이라는 느낌이 강하진 않았어요. 저는 K-팝에서는 뭐 다른 걸그룹들도 특정 싱글에 한해서는 밴드 사운드를 했었으니까요. 이 팀 자체가 막 저는 메탈 아이돌이다, 메탈 음악 아이돌이다 그런 느낌까지는 그런 타이틀곡에서는 받질 않았어서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 이제 추천받아서 일본 싱글도 들어보고 다른 곡들도 이제 다 들어보면서 아, 이 팀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런 메탈 사운드가 약간 비주류니까 최대한 케이팝스럽게 갔더라고요. 이제까지 초반에는. 근데 일본 싱글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런 락 사운드가 먹히니까 더 메탈스럽게 하다가 이제 유럽에서 반응이 오면서 국내 곡도 그러니까 아이의 활동 타이틀곡들도 점점 더 메탈 음악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몇몇 곡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의 파워 메탈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탈 사운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팀이 현재 반응이 오고 잘 되는 시장에서 그냥 계속 쭉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이런 안정성이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일 시장을 좀 더 점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면 여기서도 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일본에서 얘기할 때도 드림캐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앞으로 오며 가며 뭐 연결점이 저랑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